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들어갈 때 이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슈퍼차지라고 불리는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어떤 전과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보내서 러시아군 전략 핵기지를 또 타격했습니다. 핵폭격기 2대가 대파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핵무기 그리고 폭격기들을 또 대거 또 대피를 시켰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공격을 폈는지 어떤 피해가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주말 이틀간 각각 500명과 46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각 8대와 6대 격파, 장갑차는 14대와 11대 격파, 차량은 2대와 15대 격파, 특수장비는 2대와 5대 격파, 야포는 여전히 많습니다. 19대와 33문이 격파가 됐네요. 다란장 로켓은 어제만 3문이 격파가 됐고, 그래서 어제는 합 36문의 각종 포가 격파가 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날이 되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6대와 22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2회의 교전을 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보니까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공여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가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 질문도 받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투기 공여 문제도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F-16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진짜 주기로 한 게 맞는지 일단 하도 주위에서 줘라 또 비난하고 하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받기가 힘든 이런 쪽으로 뭔가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급히 방향을 스웨덴으로 튼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그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바로 이거죠. 제법 잘생긴 전투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FA-50하고 똑같은 F404 엔진이 들어가는데 우리 FA-50보다 덩치가 훨씬 커요. 델타이기다 보니까 양력이 좀 더 잘 받고 해서 이륙 중량 이런 것들 더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그리펜 전투기가 사브라는 데서 만드는데 그 사브가 급한 이유가 있고, 또 사브도 스웨덴 정부에게 압박을 해서 이거 좀 줘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구조들을 제가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오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펜 전투기를 받게 되는 또 우크라이나가 공여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그리고 운영 요원들이 스웨덴에서 그리펜 전투기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체르니우의 민간인 거주구역을 공습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민간인들이 무려 108명이나 사상을 했는데 이 체르니우 지역은 전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정반대쪽이죠. 작년 2월 첫 개전했을 때 그때 키우의 북동쪽에 있는 국경지역의 벨라루스 국경지역의 도시인데 그 체르니우 정말 끝까지 용전부터해서 함락되지 않았던 체르니우 여기를 때렸습니다. 여기하고 이 전장하고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108명의 민간인이 사상했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이 소식을 듣고 체르니우 비극에 대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이 어떤 보복이 될지, 똑같이 러시아 민간인을 사상하게 하는 그런 테러 행위가 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전공법을 펼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임금 문제로 퇴사한 직원이 벌써 1000명을 돌파했다. 벨라루스에도 돈을 주지 않고 러시아에서도 돈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직장인들인데 돈을 안 주니까 퇴사한다라고 해서 퇴사한 직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라는 거고요.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중국이 러시아의 비밀리에 무기 부품들, 군비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폭로 기사를 썼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 텔레그래프라는 이런 유력 언론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전술적으로 중요한 반격 성과를 거두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좀 이따가 전설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쿠판스크 방면의 공세를 강화했다 라고 하는데 추가 진격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르키우 쪽의, 그러니까 루안스크주의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 쿠판스크를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발찌 대전투다 할 만큼 두세 개 사단을 동원해서 치고 있는데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추가 진격은 여전히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것가 되겠죠. 여기는 영토 방위 대대 정도 하나뿐이고 그리고 포병으로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클리치시우카 탈환 시도를 지속하고 있고, 이 클리치시우카는 바흐무트의 남쪽에 있는 도시죠. 여전히 지금도 교전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흐무트가 있고 바흐무트 남쪽에 이렇게 클리치슈카가 있죠. 바로 고지대에 있는 정착촌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탈환을 해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감제고지를 딱 그 고지에서 내려다보고 저기 전참회 때, 저기 장갑참회 때 포격, 좌표 이렇게 포격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고지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남쪽 크르미안카 쪽에서 러시아군이 쑥 안으로 정찰 부대를 집어넣어서 뒤를 한번 때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전술 지도까지 있고, 그리고 바흐무트 북쪽에서도 러시아군이 한번 툭 치고 나왔다가 제법 큰 부대가 치고 나왔나 봅니다. 화살표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도망 들어갔다라고 하고, 자, 헤르손 전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헤르손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르손시의 남쪽에 있는 스라핀스크,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노바카호프카 댐이죠. 댐이 이제 폭파됐고, 그리고 그 중간 이 코자치, 라헬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들어간 교두보 확장, 이 세 군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 남쪽에 있는 이 러시아군의 포병 부대들을 향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들이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포병이 33문이 격파됐다, 다른 장 로켓 3문 격파됐다 하는 게 이런 지역에서도 나온 전가가 포함됐나 봅니다. 제법 강하게 러시아군의 포병을 격파했다라고 하고, 여기 지금 들어가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대부분 경보병이죠. 아직 제대로 된 상륙 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차, 장갑차 이런 그 중화기들은 없이 경보병들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 경보병들을 경멸하지 못하고 시가전을 허용할 정도로 러시아군의 여기서 방어력이 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노바카호프카 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폭탄 투하하는 이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푸틴이 남부 군광구를 시찰했다고 합니다. 이 남부 군광구라고 해서 지금 이 지역에 자포리자 전선 여기 간 게 아니고 원래 러시아의 남부 군광구죠. 그러니까 로스토프 지역에 있는 그 남부 군광구를 시찰해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전황 보고를 받았다. 아마 또 게라시모프는 역시나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겠죠. 또 푸틴은 기분 좋게 모스크바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듣고 싶은 말만 보고하는 거죠.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10군단 예비대를 투입해 공세 2라운드를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이 주요 전선에서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각지의 러시아군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고, 러시아 역시 예비 전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10군단 예하 예비 여단들을 주요 전선에 투입하며 오레오브 전선과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군 지상 방어선 일부가 무너지며 공세부대와 방어부대가 뒤엉키는 난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공세는 오레오브 전선과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오레오브 전선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다수의 부대들이 돌파를 시도하며 러시아군 방어선을 정신없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레오브 전선의 핵심 전장인 로보티네 방면에서는 휴식을 위해 잠시 뒤로 빠졌던 제47기계화 여단과 제65기계화 여단이 다시 투입돼 신규 투입된 제46 공중기동여단, 제116 기계화 여단, 제3 스파르탄 여단 등 증원부대와 종심 7km, 폭 9km에 달하는 광정면을 강타했습니다. 이 전선에는 러시아군 제1430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201 차량화 소총연대, 제108 공중 강습연대, 측응 예비군 14대대와 3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제108 공중 강습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들은 모두 장비와 훈련 상태가 엉망인 예비군 부대여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 돌파 부대와 뒤엉켜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레오브에서 T-081호 도로와 H-08 도로 2개 기동로로 폴로의 방면으로 이어지는 축선으로도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이 축선에서는 제14 체르노바 칼리나 여단, 제15 카라덱 여단, 제117 기계화 여단이 도로를 따라 동진하고 있고 제27 페체르스크 여단과 제108 영토 방위 여단이 북쪽에서 남하하며 러시아군 제38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70 차량화 소총 연대, 제22 근위 스페스나스 여단이 지키고 있는 방어선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폴로이에서 약 6km 정도 남은 바하테 정착촌과 노보 하를리우카 정착촌까지 진격해 러시아군 방어부대와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도 공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35 해병여단과 제36 해병여단이 주축이 된 공세부대는 공군의 항공지원을 받으며 자비터네 바자냐 일대의 러시아군 방어선을 강타했는데요. 방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근접 항공지원과 함께 스타롬네니우카 일대의 러시아군 증원부대에 대한 전선 항공 차단 작전과 대규모 집중 포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비터네 바자냐 정착촌으로 증원을 가던 제218 전차 연대가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화력 지원을 위해 배치된 제305 포병여단의 탄약고가 날아가면서 방어작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비터네 바자냐 정착촌을 탈환하면 교통요충지인 스타롬네니우카를 타격하는 작전에 제4 전차 예단을 투입해 전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러시아군, 이번 주도 꽤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황정보 통제를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트 소식통들이 직접 촬영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뿌리는 사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진들, 영상들이 지금 텔레그램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진도 이제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예요. 해바라기 밭 옆에서 사격을 하는 우크라이나군 전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오레오브 전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된 이 화살표들 엄청나게 많죠.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부대들이에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폴로이를 갑자기 양 사방에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로이 꽤 큰 도시죠. 여기를 때리는데 폴로이로 들어가는 도로가 두 개가 지금 동서로 뻗어 있어요. 이 두 개의 도로를 따라서 각각의 부대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또 북쪽에서도 또 따라 때려 들어가고 있고 또 이 북서쪽에서도 때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폴로이를 향해서 4개 방면에서 부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러시아군이 폴로이를 증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각 축선에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 듣는 이런 부대들의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14 체르노바 칼리나 여단, 제15 카라덱 여단, 제27 페체르스크 여단 이런 이름들 처음 들어보셨죠. 그 여단들이 그 부대들이 지금 여기를 이쪽에서 때리고 있는데 그 부대들은 국방부 소속의 군이 아니고 내무부 소속 내무군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군들 한 10개 여단 만들었다 하는 그 부대들이 처음으로 지금 등장해서 여기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완전히 신참 부대들이 쌩쌩한 신참 부대들이 여기를 치고 있고 이 부대들은 전부 차량화 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화. 그래서 이 폴로이를 이만큼 지금 치고 있고 그리고 이 베르버브 로보틴에 이런 축선에서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로보틴에는 뭐 완전히 지금 장악한 거는 확실하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남쪽으로 이만큼 엄청나게 넓은 면적으로 경합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포병들이 이 남쪽까지 계속 지금 포격을 하고 있고 전과를 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오리오브 전선에서 아주 많은 부대가 갑자기 등장해서 양 사방에서 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고 이걸 이제 전술 지도를 좀 보면 47기가 예단이 뒤로 빠졌다. 그리고는 82 공수여단 뭐 이런 것들이 대체를 했다라고 했는데 뒤로 빠졌다가 휴식을 하고 좀 보강하고 다시 등장했어요. 그리고 65기계화 예단도 뒤로 빠졌다. 그래서 뭐 116 예단하고 교대한다라고 했는데 65 예단도 잠시 쉬고 다시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118 기계화 예단, 46 공수 여단, 82 공중 강습 여단 이런 것들이 합해서 밑으로 확 내려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내무군 소속의 부대들이 이렇게 양 사방에서 폴로이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러시아군은 대부분 예비군 부대들이에요. 예비군 부대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큰 전과가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내려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전투기 그림과 함께 뭐 폭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우크라이나군이 이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군 전차 부대가 올라와서 증원하려는 것을 우크라이나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차단해버렸고 또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가 여기 그 남쪽에 있는 제305 포병여단의 탄약고를 때려버렸어요. 탄약고가 날아갔답니다. 이 탄약고에 240mm 튤판 자주박격포 탄약고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위력이죠. 박격포가 240mm니까 그걸 지금 탄약고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군도 여기 러시아군 포병이 후방 지역에 포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자비턴의 바자냐를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스타롬니니우카 여기를 함락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양 사방으로 뻗어 나가죠. 교통 요충지죠. 그러면 이제 전술 지도를 보면 스타롬니니우카를 점령을 하게 되면 이 뒤에 버티고 있던 4전차여단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전과 확대를 하러 확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러시아군도 제5 근위 전차 여단을 여기 배치를 하고 있는데 4전차 여단과 러시아의 제5 근위 전차 여단이 일전을 한번 벌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이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자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핵기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폭격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먼 기지로 피신해 그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는 방식으로 전술을 바꿨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폭격기들이 피신한 그 기지도 드론으로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노브고로드주 솔치 공군기지가 현지 시각으로 8월 19일 드론 공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8월 19일 오후 솔치 공군기지에서는 폭발과 화염, 검은 연기가 식별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지가 공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질의가 이어지자 러시아 국방부는 기지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러시아군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대의 투폴레프 22 M3 초음속 폭격기 손상이 보고되었고 이 폭격기에서 운용하는 KH-22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탄약고가 피격돼 다량의 미사일 손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솔치 공군기지는 제22 근위 중폭격기 사단 이하 제40 혼성 항공연대가 주둔하는 기지인데요. 이곳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하는 투폴레프 22 M3 폭격기가 주로
배치된 곳이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폭격기 기지 타격 이후 타 기지의 투플레프 22M 폭격기들도 함께 이동 배치돼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던 기지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피격을 인정하고 그 직후 남은 폭격기들을 무르만스크 지역의 올레냐 비행장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지에서 발진하는 투플레프 22M3 폭격기에 KH-22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해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 주요 전략시설을 타격했는데요. KH-22는 개량형의 경우 사거리가 1000km, 비행속도가 마하 5에 달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던 러시아의 강력한 타격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기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무려 700km나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이곳에 도달하려면 러시아 서부 군강구의 주요 방공자산들의 방어선을 여러 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발사된 드론이 솔치 기지에 도달할 때까지 러시아군은 드론의 접근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중심 깊숙한 곳의 전략기지가 또 타격을 받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투플레프 22M3 백파이어라는 전략자산이 배치된 곳이기도 하지만 핵무기를 운영하는 기지이기 때문인데요. 수도인 모스크바는 물론 다중방공자산의 보호를 받는 것도 무력하게 털리는 러시아군, 더 이상 뭐라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백파이어 폭격기 투플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에 여기에 KH-22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공대지 용도로 지금 쏘고 있죠. 이게 뭐 마하 5 정도로 날아오니까 요격을 하지 못해요. 이게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르니우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보복 공격에 나서서 기지를 때려버렸어요. 솔치 기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기가 솟구치고 있는 대낮에 맞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치 기지가 어디냐 보시게 되면 자,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으로 한참을 가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불과 200m 남쪽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벨라루스를 완전히 관통해서 북쪽으로 700km나 올라가야 돼요. 물론 벨라루스 관통하지 않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좀 돌아가서 뭐 한 1000km 비행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러시아 최고의 군대인 서부 군강구 주둔 지역이고 나토와 직접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공망이 아주 촘촘할 겁니다. 그 방공망을 다 뚫고 이 기지를 때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지가 핵폭탄, 핵탄두들을 가지고 있는 핵기지라는 겁니다. 활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활주로 상황을 보면 큰 비행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B급 정도의 비행장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가 막 엥겔스 기지다 이런 데를 때려버리니까 그런 곳에 있던 전략 폭격기들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걸 또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지들에 있던 비행기들을 무르만스크 지역, 북극 지역으로 지금 이제 핵탄두와 폭격기들을 다 옮겼다고 합니다. 계속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피격으로 2대 이상의 최소 2대 이상의 폭격기가 대파됐다. 쓰지 못하게끔 됐다. 라고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러시아로서는 이런 폭격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군함 한 척보다 사실은 더 비싸고 더 중요한 자산이죠. 이 폭격기가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고 자, 여기에서 KH-22 초음속 대함미사일 쏘니까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드론 공격으로 때려버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군 워싱턴 소식원들 군사 전문가들이 열받는 게 뭐냐, 아니 이 핵기지가 얼마나 많은 방공 자산으로 보호되고 있을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들어오는 드론에게 그것도 작은 드론도 아니고 700km 날아오려면 덩치가 꽤 되는 드론이 날아왔을 텐데 그걸 막고 있냐, 요격 못하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라고 성토하고 있다는데 성토받아도 싸죠.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